도대체 지은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만약 그 정체가 하늘건설 창립자 윤태준이라면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은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넘어서 재벌가의 역사와 권력 승계 싸움 한가운데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거대한 재벌 제국의 균열과 몰락을 예고하는 장대한 서사로 변모합니다. 하늘건설 창업주 윤태준, 그의 마지막 유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그 균열의 한가운데 모든 진실을 모른 채 살아온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뒹굴던 종이 한 장처럼 위태롭고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던져진 순간 지은호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거짓의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성이가 번개처럼 움켜쥐고 떠난 종이, 그리고 그녀가 홀로 차 안에서 내뱉었던 비수 같은 말은 지은호의 가슴에 파편처럼 박힌 것입니다. 지은호는 이유도 모른 채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할머니 정순이의 눈빛에서 읽히는 슬픔은 단순한 노인의 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지은호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호의 세상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악몽에 시달렸고 가족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문이 실타래처럼 엉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호의 불안은 나날이 커져갔고 그녀는 마치 밑바닥 없는 심해로 가라앉는 듯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늘건설의 역사 뒤에는 창업주 윤태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던 카리스마와 냉철한 결단력으로 하늘건설을 전설적인 제국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정부 관료들도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고 경쟁업체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전율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은밀한 관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 초 젊은 시절의 고성이는 윤태준의 가장 유능하고 신뢰받는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윤태준의 오른팔이자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회사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사업의 격동기 속에서 그들은 단순한 주종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윤태준의 날카로운 지성과 비범한 카리스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임원들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가진 동시에 그녀에게만은 인간적인 약함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깊은 밤, 빈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사업을 넘어 인생과 꿈, 그리고 외로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태준은 고성이의 총명함과 헌신적인 태도에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의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싹튼 감정은 결국 은밀한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 금단의 결실이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태준에게는 이미 정치적 결혼으로 맺어진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재벌가의 딸로 두 가문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준에게 지은호는 사랑의 결실인 동시에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균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윤태준은 그녀에게 해외로 나가 조용히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했지만 고성이는 그것이 또 다른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홀로 재벌가의 감시망을 피해 키우기에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고성이의 먼 친척이었던 정순이가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그녀는 사정을 알게 되자 기꺼이 아이를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순이는 모성 본능이 강했고 무엇보다 지은호를 친딸처럼 사랑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정순이의 따뜻한 품에서 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은호는 친어머니의 존재조차 모른 채 정순이를 친엄마라 믿으며 성장한 것입니다. 윤태준은 고성이가 떠난 후에도 은밀히 그녀와 아이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그 결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성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고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자신의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철저히 흔적을 감췄습니다.
그녀는 지은호가 윤태준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윤태준은 끝내 그들을 찾지 못했고 깊은 후회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만 그는 지은호를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비밀리에 그녀를 위한 유산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개인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비밀 계좌와 지은호의 정체가 확인될 경우에만 공개되도록 한 유언장이 그것이었습니다. 윤태준은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은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고성희의 사진과 아이가 태어났을 즈음 찍힌 아기 사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한을 담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권력과 지위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은호는 성인이 되었고 그녀를 둘러싼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태준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하늘건설 내부는 물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박성재는 윤태준의 조카이자 사실상 후계자로 키워진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삼촌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윤태준은 종종 언젠가 너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던 것입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느끼는 묘한 친근감, 설명할 수 없는 보호 본능은 어린 시절 삼촌이 말한 특별한 아이에 대한 무의식적 기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감정은 단순한 사랑일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가족애일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지은호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는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가장 잔혹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느낀 감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진정한 애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이 그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두 가문이 운명을 가르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이와 고성희의 대립 또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평생을 헌신해 지은호를 키운 양엄마와 포기했던 모성을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친엄마.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히 지은호를 차지하기 위한 애정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짜 엄마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첫걸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밤새 열병에 시달리는 아이를 돌보고 학교에서 상처받고 돌아오는 딸을 위로하며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지은호는 핏줄을 뛰어넘는 진정한 딸이었습니다. 반면 고성희는 뒤늦게 자신의 후회와 욕망을 덧칠하려 할 것입니다. 그녀는 윤태준의 유산과 함께 지은호에게 다가갈 것이고 혈연의 끈을 앞세워 모녀관계를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순이는 자신이 평생 바쳐온 사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성희의 위선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당신은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모두 감당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비극적인 싸움의 한가운데서 또 한 번 흔들리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인지 사랑은 혈연보다 강한 것인지 그녀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스스로의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서사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지은호가 내린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